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의 오랜 바람인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연말 연초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교육부가 국립순천대학교와 목포대 대학 통합심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의대 정원 배정 여부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대학 통합의 막판 속도를 내는 국립순천대와 목포대. 양 대학은 최근 통합대학 교명 공모전을 마무리하고 구성원 투표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교명은 공모로 선정한 국립전라대 등 4개가 현재 물망에 오른 상태입니다. 다음 달 초 교명을 교육부에 제출해 확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대학 통합과 관련된 수정사업 계획서를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거버넌스라든가 특성화, 학사구조,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학내 구성원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통합 작업이 분주히 이뤄지는 건 교육부가 올해 안에 심사를 마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내년 1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통합대학 몫으로 의대 정원을 배정받으려면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도와 대학 지역사회는 오랜 바람인 의대 설립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정부 설득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어떤 지역 단위의 어떤 그 의사 부족 인력에 대해서 확장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총력 대응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모든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오는 2030년 의대 개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설립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구체적인 윤곽을 확정하려면 연말 연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 소송 대리인인 서동영 변호사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지난 20일 순천과 고흥, 여수와 구례 등 희생자 유족 535명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들어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된 원고는 희생자 75명의 유족 654명에 이릅니다. 내년 순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전략 공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들은 오히려 시민과 당원들의 반발만 불러올 것이라며 전략 공천의 실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민주당 당규입니다. 전략선거구 지정 기준 가운데 하나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 내부 자료에 구체적인 예로 순천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을 받기 위해 길게는 수년 동안 공을 들이고 있는 민주당 유력 주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전략 선거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전략 선거구가 된다 해도 지역과 접점이 적은 제3의 인물을 공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이른바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면 시민과 당원들의 반발심만 커져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전략 공천하면 패배가 불보듯 뻔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략 공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의 정치적 입지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당의 논의 과정과 최종 판단이 순천시장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연임을 노리고 있는 무소속 노광규 시장은 민주당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뽑아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선동과 거짓말이 난무할 것이라고 밝혔고 순천의 인구와 예산, 신산업이 전남 최고 수준이라며 무소속 시장으로서의 치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어제 충남 아산에 역전패를 당하면서 올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했는데요. 전남의 올 시즌 불안한 수비와 뒷심 부족이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전남 드래곤즈와 충남 마산의 K리그2 2025 시즌 정규리그 원정 최종전. 전반 11분 전남 안재민의 프로 데뷔골이 터질 때까지만 해도 전남이 경기장 분위기를 끌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전반 28분 동점골, 후반 추가 시간 51분 역전골을 잇따라 허용하며 결국 1대2로 패했습니다. 뼈아픈 패배, 전남은 결국 종합순위 6위로 올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내년 시즌 일부 승격을 위한 마지막 불씨가 될 준 플레이오프에조차 오르지 못한 겁니다. 전남은 지역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지역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조금 허무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일단 저희가 초반에 잘했는데 여름부터 조금 급격하게 무너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좀 많이 아쉽고, 저희 팬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응원하고 선수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결과가 안 나서 조금 아쉽습니다. 전남은 올 시즌 제16대 김현석 감독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2024 시즌 다소 침체됐던 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기간 김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들의 전술적 대응 부족과 함께 수비 조직력의 불안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만족할 만한 경기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홈 경기를 포함해 중요 경기 때마다 선수들의 집중력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는 뼈아픈 패배는 중위권 팀 순위에 머물게 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승리와 환희, 패배와 아쉬움이 공존했던 올 시즌 전남의 39차례 경기. 전남은 올 시즌 17승 11무 11패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적잖은 부담을 안고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전남 드래곤즈는 일부 선수들의 군 입대 이슈 등에 의한 팀 전력 손실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조성에 따라 집단 이주 대상자인 여수 송도 주민들이 해양수산부에 정당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송도 주민 60여 명은 해양수산부 여수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업권 반납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 소유의 선박, 선착장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 기준 마련과 함께 이주 대상지의 토지 전매 제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해수청은 이날 주민들과 면담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으며 주민들은 해수부가 확실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청사합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여수교육지원청이 인구 유출과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 20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여수시의 지역 특성과 발전 방향과 연계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고 교육환경 혁신, 해양 지역 공동체 특화, 글로컬 미래인재 육성 등 3대 추진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선포식에선 여수교육청을 비롯한 여수시, 지역 교육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 방향과 민관 산학이 연계된 지속 가능한 교육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최근 광주의 한 대학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던 4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긴박한 순간 이 남성의 생명을 구한 건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대학교 운동장 트랙을 달리던 한 남성이 속도를 줄이는 듯 하더니 이내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모여들어 신고를 하는 사이 검은 운동복 차림의 남성이 빠른 속도로 뛰어와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쓰러진 남성의 기도를 확보하는 사이 또 다른 남성이 달려와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을 실시합니다. 사고 15분 만에 환자를 구급대에 인계하고 나서야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인사를 나눕니다. 영상 속 이들은 나주소방서 이준호 소방위와 광주 북부소방서 최준영 소방사, 그리고 자신을 응급구조사라고만 소개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각자 쉬는 날 체력 단련을 하다 소중한 생명을 함께 살렸습니다.
압박은 제가 했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시민분들이 빨리 신고해 주시고 또 에이드 요청도 해 주시고 구급차 올 때도 유도도 해 주시고 또 아이들도 케어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렇게 그분 소생하는데 좀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골든타임을 지켜낸 덕에 이 40대 환자는 119가 도착하기 전 신체 반응을 보였습니다. 긴급수술까지 신속하게 이어진 덕에 현재는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심정지 환자를 마주친다면 할까 말까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저하지 말고 초기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 골든 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하고 119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을 한 경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환자 생존율은 2.2배, 뇌기능 회복률은 3.2배 더 높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전문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 상인회 등은 오늘 성명을 통해 상권이 취약한 일부 농어촌 지역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해 일괄적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상품권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을 철회하고 지역상품권 이용 확대 정책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보인 오늘과 달리 내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3.5m,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고흥 유자 수매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생산한 유자 수매 가격을 평균 킬로그램당 4,5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11일 첫 수매 후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서 평균 6,000원에서 6,500원에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유자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국내외 식음료 시장에서 유자 가공 제품 수요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흥군은 유자 수매 가격 상승이 농가 소득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수매와 가공 유통 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영민 고흥 군수가 오늘 열린 군의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공 군수는 내년에도 우주와 드론 등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3대 교통 인프라 추진과 관광객 1000만 시대 실현,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 대전환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흥군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1.94% 증가한 9,16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개편 용역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시기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에 따르면 자치행정국 내년 예산안에서 1억 원 신규 편성된 전남도 조직분석 효율과 방안 연구 용역이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용역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진행되는 데다 선거 이후 조직 개편 방향성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